광주 금남로에 매주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서 금남로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주화를 외쳤던 80년대와 오늘의 금남로를 비교해봤습니다. 어제 광주 촛불 집회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5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전남에서도 17개 시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일제강점기 항일 농민운동의 기폭제였던 신안 암태소작쟁이 항쟁이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성의 한 산란계 농장에 대해 전남에서는 네 번째로 고병환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 뉴스데스크입니다. 어제도 그랬지만 매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 인파로 금남로가 가득 차고 있습니다. 금남로는 1980년 5월 항쟁과 1960년 6월 항쟁 때도 광주 시민들로 가득했죠. 그래서 그때를 떠올리는 분들이 계신데 비슷한 점과 다른 점들을 짚어봤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23일부터 26일, 그때도 금남로엔 인파가 가득했습니다. 자국민을 총칼로 학살한 계엄군을 도청에서 몰아낸 광주 시민들은 도청 분수대에 모여 앉아 서로를 격려하며 전두환 신군부에 대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광주 시민들만 거리로 나와 있었던 현실이 주는 불안감 또한 컸던 게 사실입니다. 그 당시 이제 광주가 고립돼 있었고, 그 당시 우리 광주 시민의 분노는 슬픔과 절규로 표출이 됐다면, 요즘 집회에서는 분노가 재미와 감동으로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이한열 열사의 광주 노제. 민주화 요구 집회에 나섰다 경찰의 직격 최루탄에 맞아 숨진 광주의 아들의 죽음에 그때도 수십만 광주 시민들이 금남로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루탄의 아들을 잃은 열사의 어머니는 요즘에 진행되는 100만 촛불 집회에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모두 모여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됐다는 것이 나 참 부럽더라고요.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보다 못한 시민들이 직접 거리로 나와 역사를 만들어가는 시민혁명은 4.19와 5.18, 60 항쟁에 이어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5월 항쟁과 6월 항쟁의 또 다른 공통점은 항쟁이 끝난 이후의 정치적 결과물을 엉뚱하게도 군사 독재 정권이 가로채 갔다는 데 있습니다. 2016년 11월의 항쟁이 닮아서는 안 될, 뛰어넘어야 할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네, 앞서 6월 항쟁은 1987년으로 다시 한번 정정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젯밤 광주 촛불 집회에 역대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저녁 광주 금남로에서 진행된 제6차 촛불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5만 명, 경찰 추산 2만 명이 참석했습니다. 15만 명의 인파는 광주 시민 10명 가운데 1명꼴로 참여한 셈이고 광주에서 개최된 촛불 집회 가운데 역대 최대 인파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전남 17개 시군에서도 주최 측 추산 2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신안 암태도는 일제강점기 항일 농민운동의 기폭제였던 소작쟁이가 일어난 현장이었는데요. 하지만 90여 년이 지난 지금 뜨거웠던 항쟁의 흔적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암태면 소재지에 외롭게 서 있는 소작인 항쟁 기념탑. 1923년 일제를 등에 업은 식민지 지주와 맞섰던 소작인들의 한이 서려 있는 상징물입니다. 수탈과 탄압에 맞섰던 투쟁은 1년여 만에 소작인들의 승리로 끝났고 전국 각지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소작쟁이의 불씨가 됐습니다. 다른 우리 하이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농민 항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암태면을 대표해가지고 아니면은 전국적인 그런 시발점이 됐다 해가지고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있죠. 농민 운동사에 큰 획을 그었던 암태 소작쟁이는 그러나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잊혀지면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관련 유적은 20여 년 전 지은 기념탑이 전부, 제대로 된 학술 연구조차 없었습니다.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고 오로지 지금 항쟁 기념탑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료를 수집하고 모아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작은 기념관이나 전시실이라도 마련해
후손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암태섬 주민들의 간절한 꿈입니다. 요즘 국정 역사 교과서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항일 농민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암태 소작정의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금 돌이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승용차가 전주를 들이받아 3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5분쯤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 도로에서 SUV 승용차가 전주를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52살 양모 씨 등 3명이 숨지고 49살 고모 씨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주인 고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9%로 측정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있지만 고 씨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성의 닭농장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닭 20마리가 폐사했다며 의심 신고가 접수된 장성의 한 산란계 농장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H5N6형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는 모두 4개 농가로 늘었고 장성 농장에서는 닭 2,000마리가 예방적 살처분됐습니다. 서남해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12척이 해경에 납포됐습니다. 어제 오후 7시쯤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58km 해상에서 그물코 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5척과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2척이 해경에 검거됐습니다. 또 어제 오전 7시쯤에는 같은 해역에서 조업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중국어선 5척이 해경에 납포돼 목포항으로 압송됐습니다. 해경은 이들 중국어선에는 쇠창살 등이 설치돼 있었지만 납포 과정에서 저항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산악해안 MTB 랠리가 여수 소리면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500여 명의 산악자전거 동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4번째를 맞는 이번 MTB 랠리는 소호 요트마리나를 출발해 소라 관깃들과 황새봉 산악지역을 거쳐 사곡과 섬달천 등 해안가를 따라 되돌아오는 풀코스 43km 구간과 하프코스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풀코스 완주자에 대해 완주 메달과 여수 특산품 등 다양한 경품이 주어졌고 1위부터 3위까지 시상 외에 최고령 완주상도 별도로 마련해 눈길을 모았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옛 도청 앞 광장의 성탄트리가 불을 밝혔습니다. 오늘 성탄트리 점등식에서는 광주 기독교 교단 협의회가 시민들에게 성탄 메시지를 전했고 찬양기도와 축하 연주가 이어졌습니다. 빛 고울 성탄트리는 내년 2월까지 광주 도심거리에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이 연말연시를 맞아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소외 이웃 등을 초청한 가운데 나눔과 사랑의 축제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기아차는 이 자리에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후원금 8천만 원을 전달하고 노사가 함께 비빔밥 500인분을 만들어 식사를 대접하는 비빔밥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